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수비 블록은 낮지만 공간 관리가 불안하다. 우드는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팀 전체의 볼 전개 속도가 느려 공격 연결이 끊기기 쉽다. 허드슨 오도이는 측면에서 역습 시 빠른 속도로 라인을 돌파하지만 수비 전환 참여도가 낮아 측면 밸런스 유지가 어렵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볼을 잡고 전환 타이밍을 잡는 역할을 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하면 쉽게 패스를 끊긴다. 노팅엄의 가장 큰 문제는 풀백들의 1대1 대응 능력이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전술을 선호하지만 측면 압박 타이밍이 느려 상대 윙어에게 공간을 쉽게 내준다. 결국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어지고 크로스 차단 실패로 실점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풀백의 체력 저하가 심해 측면이 뚫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근 전술의 중심은 아이솔레이션 전략이다. 페드로 네토와 주앙 페드로가 양쪽 측면에서 각각 1대1 개인기를 활용하며 상대 풀백을 정면으로 압박한다. 이 전술은 농구의 아이솔레이션 개념과 유사하게 공격수를 최대한 넓게 퍼뜨려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가르나초는 왼쪽에서 수비를 달고 들어가는 드리블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수비를 제치고 컵백을 만든다. 페드로 네토는 반대편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확보하는 유형으로 이 두 명의 사이드 돌파가 전방 공격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소 페르난데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이 두 윙어가 공간을 침투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이밍의 전진 패스를 공급한다. 결국 첼시는 폭넓은 전개를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압박을 완성했다. 또한 전방 압박 전환 시에도 강도 높은 압박으로 세컨드 볼을 빠르게 회수하며 상대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전진 패스 루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노팅엄이 버티기 어려운 구도다. 첼시는 양측면의 폭을 넓히며 풀백을 끌어내고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아이솔레이션 루트로 경기를 풀어간다. 노팅엄의 풀백이 1대1 대처에 밀리면 그 순간 경기는 완전히 기울게 된다. 가르나초와 페드로 네토의 개인 능력은 이미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엔소의 패스 타이밍이 더해지면 노팅엄 수비는 계속 흔들릴 것이다. 결국 전력 차이뿐 아니라 전술 상성까지 첼시에게 완벽히 유리한 구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노팅엄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비야. 세비야는 4-2-3-1 전형으로 중원 장악과 전진 템포에 강점을 보인다. 이삭 로메로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활발하고 타이밍 좋은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알폰 곤잘레스는 중원에서 볼을 받아 방향 전환을 빠르게 수행하며 전개 템포를 유지하는 연결골이다. 바르가스는 측면 돌파 시 폭발적인 스피드와 크로스 정확도를 갖추고 있으며 세컨드 찬스를 창출하는 감각이 뛰어나다. 세비야는 홈에서 전진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빈도가 높고 빠른 패턴 전개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한다.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세컨드 볼 회수율이 좋아 전방 압박 이후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구조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좋아 경기 후반의 득점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마요르카. 마요르카는 4-2-3-1 전형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체력 소모가 심각하다. 이 팀은 스페인 본토에서 가장 먼 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장거리 원정 시 비행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크다. 이 피로는 체력 저하로 직결되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라인 붕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테오 조셉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움직임이 둔화되고 마무리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사노는 돌파 속도는 있으나 팀 전반의 템포가 느려 역습 타이밍이 어긋나는 경우가 잦다. 파블로 토레는 중원에서 패스를 이어가지만 세비야의 압박 앞에 쉽게 끊기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 무엇보다 리그 최하위권 20위까지 추락한 현재 팀 전체의 분위기와 멘탈 컨디션이 최악이다. 선수단이 경기 초반엔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한계에 부딪히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세비야는 홈 경기에서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 모두에서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삭 로메로와 바르가스의 측면 연계는 박스 근처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공격 루트가 유연하다. 알폰 곤잘레스의 볼순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중원 주도권은 세비야 쪽으로 기울게 된다. 반면 마요르카는 장거리 원정피로 누적으로 인해 후반 체력 저하가 명확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며 팀 사기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세비야의 빠른 전환 템포를 견디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중반부터 세비야가 점유율을 확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로 누적과 템포 차이가 경기의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세비야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레체.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 전개 시 풀백들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기반으로 측면 폭을 넓히는 전술을 구사한다. 카마르다는 전방에서 제공권보다는 침투 타이밍을 노리는 유형으로 세컨드 볼 연결을 통해 찬스를 만들어내려 한다.
테테 모렌테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전방 압박을 주도하지만 수비 복귀 시 간격 유지가 느리다. 라마다니는 중원에서 전환 템포를 담당하며 빌드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레체는 풀백의 전진 이후 뒷공간 커버가 늦는 전술적 약점이 명확하다. 특히 공격 가담 이후 볼을 빼앗기면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 상대 윙어에게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쉽게 허용한다. 측면 라인의 수비 전환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상대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결국 레체는 공격 의지는 높지만 전환 속도와 수비 밸런스 측면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다. 이 구조적 문제는 사수올로의 측면 전개 전술을 상대로 상당히 취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수올로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 3톱의 유기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를 병행한다. 피나몬티는 전방에서 볼을 받아내며 이선 자원들의 침투 공간을 열어주는 포스트 역할에 능하다. 베라디는 오른쪽 윙에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며 인사이드 컷과 왼발 슈팅을 통해 상대 수비를 위협한다. 그의 드리블 각도 전환은 예리하고 타이밍 조절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레체의 풀백의 리커버리 약점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볼로카는 중원에서 전환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탁월하며 전방으로의 패싱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는 베라디와의 연계에서 정확한 타이밍으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며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수올로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상대 라인을 찢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한다. 특히 베라디와 볼로카가 함께 측면에서 전환을 주도할 경우 레체의 뒷공간은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사수올로는 전환 속도와 공격 다양성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레체의 풀백 오버래핑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레체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과감한 전진을 시도하겠지만 그 순간 상대에게 뒷공간을 허용할 확률이 높다. 베라디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측면에서 인사이드로 파고들며 슈팅 혹은 크로스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것이다. 볼로카 역시 빠른 전환 타이밍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레체는 홈에서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공격과 수비 간격이 벌어질 경우 중원 커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사수올루는 패스 속도와 침투 타이밍에서 더 정교하며 세컨드 찬스에서 확실히 득점을 완성시킬 잠재력이 있다. 결국 측면 공격 완성도와 전환 템포 모두에서 사수올루가 명확한 우위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사수올루가 베라디의 결정력과 볼로카의 전개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사. 피사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마이스터와 트라모니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상당히 위협적이다. 마이스터는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며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이동하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그는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비 간격을 벌려놓는 능력이 탁월하고 짧은 순간에 슈팅 전환까지 이어간다. 트라모니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뛰어나며 마이스터와의 연계 플레이로 짧은 템포의 공격 루트를 완성한다. 마리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으로 안정적인 볼 배급과 롱패스로 전방의 공간을 활용한다. 이 조합은 상대 진영을 넓게 벌리면서도 중앙에서의 유기적 움직임으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 특히 피사는 전환 속도가 빠르고 측면 윙백이 전진하며 공격 템포를 높이는 구조다. 하지만 공격 루트가 마이스터, 트라모니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어 변칙적인 패턴이 적은 편이다. 그 때문에 상대가 중원 압박으로 두 선수를 봉쇄하면 공격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결국 피사는 자신들의 강점을 꾸준히 유지하지만 플랜 B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베로나. 베로나는 3-5-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지오바네와 세르다르의 스위칭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지오바네는 좌우 이동폭이 넓고 세르다르와 번갈아가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전술적 유연함이 돋보인다. 브라다리치는 후방에서 빌드업 시작점 역할을 맡으며 측면 전개와 크로스 타이밍 조율에 능하다. 세르다르는 전진 타이밍이 좋아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많다. 하지만 베로나 역시 공격 루트가 지오바네, 세르다르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는 좋지만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 수비를 흔드는 변칙성이 부족하다. 특히 수비 시 3백 간격이 벌어질 경우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이 잦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로나의 중원 점유력은 안정적이며 세르다르의 피지컬을 활용한 세컨드볼 장악력이 강점이다. 결국 베로나는 공격 루트의 완성도는 높지만 전술적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 구조가 비슷한 두 팀의 맞대결로 공격 패턴의 유사성이 결과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피사는 마이스터와 트라모니를 중심으로 짧은 템포의 패스를 주고받으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든다. 반면 베로나는 지오바네와 세르다르의 스위칭을 통해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든다. 양팀 모두 전방 전환 능력은 뛰어나지만 공격 루트가 단일축에 집중되어 있어 예측 가능성이 크다. 마린과 브라다리치가 각각의 팀에서 빌드업 균형을 잡지만 양쪽 모두 미드존 압박을 받는 순간 공격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단 공방이 반복되는 형태의 경기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양팀의 체력 저하와 전술적 대응 부족으로 인해 공격 템포가 서서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피사의 역습 루트와 베로나의 스위칭 패턴이 서로 상쇄되며 균형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득점 찬스는 만들어지겠지만 마무리 정확도가 양팀 모두 일정하지 않아 결정적 승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클른. 클른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높은 활동량과 세트피스 완성도를 자랑한다. 빌턴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을 오가며 공중볼 경합에서도 강한 피지컬을 보여준다. 카민스키는 하프라인 위에서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공격 전환 시 중원 장악력을 높여준다. 마르텔은 박스 근처에서의 전진 타이밍이 탁월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클른의 가장 큰 강점은 세트피스다. 코너킥 상황마다 팝포스트로 침투하는 선수들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물린다. 특히 마르텔과 빌턴은 제공권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며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데 능하다. 공격 전개는 단순하지만 효율적이며 측면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홈에서는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며 초반부터 경기의 템포를 주도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 상승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 전체를 리드할 가능성이 높다. 아우크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는 3-4-3 전형으로 맞불을 놓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는 불안정하다. 쾌미르는 볼터치 감각이 좋고 좁은 공간에서도 슈팅 타이밍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팀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에서도 흔들림이 보인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수비 시 위치 선정이 늦어 공백이 생긴다. 페라우어는 수비 가담이 느려 전환 상황에서 측면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다. 특히 상대가 코너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을 얻으면 라인 정비가 느려 두 번째 볼 처리에서 실점 위험이 높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제공권 싸움이 강한 클른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방에서의 마무리 정확도가 낮아 득점 효율이 떨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제공권 싸움이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클른은 홈 2점을 앞세워 초반부터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걸고 세트피스 찬스를 적극적으로 노릴 것이다. 빌터와 마르텔의 공중전 장악력은 아우크스부르크 수비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팝포스트 침투 패턴은 상대가 대응하기 어려운 전술적 무기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역습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안정감을 잃을 것이다. 결국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클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클른의 세트피스 루트는 단순히 찬스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득점 전략으로 완성되어 있다. 브루탈한 제공권 경쟁과 팝포스트 침투 패턴이 반복된다면 홈팬들 앞에서 클른이 경기 흐름을 완벽히 장악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클른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 하이덴하임은 3-4-3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라인 간격이 무너진 수비 구조가 최대 약점으로 지적된다. 지부지바제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배급하며 전환 시도를 하지만 전진 패스 타이밍이 불안정하다. 레오시엔자는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상대 윙어에게 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도우시는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커버 범위가 넓지 않아 상대에게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준다. 결국 하이덴하임은 수비와 미드필더 간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처에서 느리게 반응한다. 6경기 동안 11실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수비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팀 조직력 붕괴를 의미한다. 선수 간 거리 유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상대의 이선 침투에 취약하다. 공격 전개 역시 불안정해 상대 진영 진입 이후 세 번째 패스에서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 브레멘. 브레멘은 4-2-3-1 구조를 통해 볼 점유와 전방 압박 모두에서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릴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빌드업의 중심축으로 활약한다. 은진만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계속 뒤흔든다. 슈미트는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움직임이 영리하고 오프 더 볼 침투 타이밍이 정확하다. 이 조합은 브레멘 공격의 핵심이며 은진마의 돌파와 슈미트의 마무리가 맞물리면 높은 득점 효율을 보인다. 또한 브레멘은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공격 전환을 시도하며 상대의 불안한 1차 빌드업을 흔드는 데 능하다.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도 정확해 세컨드볼 회수 후에 2차 공격 전개가 매끄럽다. 결국 하이덴하임의 느슨한 수비 간격을 집중 공략하며 초반부터 공격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브레멘의 전방 침투와 하이덴하임의 조직적 허점이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하이덴하임은 이미 리그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팀 분위기와 수비 집중력 모두 무너진 상태다. 스리백의 측면 간격이 넓어지는 순간 은진마의 속도는 그대로 치명타로 작용할 것이다. 슈미트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도어슈의 커버 범위를 벗어나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노릴 것이다. 브레멘은 점유율 싸움에서도 앞설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리듬을 주도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유도할 것이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해 전방으로 연결되는 패스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후방에서의 실수와 세컨드 찬스 허용이 이어지며 실점으로 직결될 위험이 높다.
브레멘이 초반부터 공격 압박으로 흐름을 잡는다면 경기는 일찌감치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든 하임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흘러바우는 좌측 윙백으로 빠른 스프린트와 오버래핑 타이밍은 좋지만 수비 전환 속도에서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시브는 중원에서 1차 압박의 중심축으로 움직이지만 순간적인 위치 이탈이 잦아 라인 밸런스가 쉽게 흔들린다. 이재성은 이선에서 전방으로의 압박 전환을 주도하며 공격 전개 시 패스 방향을 다양하게 가져가려 하지만 지원이 늦다. 문제는 3백 라인이 전혀 정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 센터백 간 거리 유지가 불안하고 측면 수비 간격도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비는 빈도가 높아 상대 윙어의 침투 한 번에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로 인해 마인츠는 리그 내 최다 실점권 팀 중 하나로 경기 내내 수비 라인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라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크는 문전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감각을 자랑한다. 공을 등지고 받는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묶으며 주변 공격수들이 침투할 공간을 만들어준다. 탈라는 순간 가속을 이용해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며 볼을 잡은 뒤 첫 터치 이후의 방향 전환이 날카롭다. 안드리이는 중원에서의 전진성과 패스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최근 레버쿠젠은 중원에서의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며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특히 텔라와 안드리이가 공존하는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는 팀의 주 공격 루트다. 두 선수의 유기적인 침투와 전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물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은 마인츠의 불안한 3백 수비를 공략하기에 이상적인 패턴이다. 게다가 레버쿠젠은 압박 회피 능력과 중원 연결 구조가 정교하게 정비되어 있어 세컨드볼 장악에서도 압도적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라인 밸런스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마인츠는 수비 간격 관리가 되지 않으며 측면과 중앙 모두에서 공간이 열리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레버쿠젠은 텔라와 안드리이를 중심으로 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 루트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시크의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 침투의 타이밍이 맞물리면 마인츠의 3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경기 초반부터 레버쿠젠이 점유율과 템포 모두를 지배할 확률이 높다. 특히 하프라인 위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율에서 차이가 벌어질 경우 경기의 흐름은 단숨에 레버쿠젠 쪽으로 쏠릴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인츠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라이프치히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공격 전환의 완성도가 리그 최상위권에 있다. 오펜다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득점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바카요코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임이 날카롭고 볼을 잡은 후 방향 전환 속도가 빨라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사비시몬스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중심 역할을 맡으며 짧은 패스와 드리블 돌파를 혼합해 상대 압박을 무너뜨린다. 라이프치히는 세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의 폭과 속도를 동시에 유지한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의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탁월해 끊김없이 공격권을 이어가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수비에서는 라인 간격이 일정하고 하이프레싱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며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압박한다. 결국 전력의 안정감, 템포 조절 능력, 그리고 교체 자원의 질까지 모두 리그 상위권 팀다운 균형을 갖춘 모습이다. 함부르크. 함부르크는 3-4-3 포메이션으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환 속도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퀘니히스데르퍼는 스피드가 좋지만 전방에서 고립되는 시간이 길다. 러싱 렐레시트는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은 있으나 압박이 가해질 때 패스 선택이 불안하다. 렌베르크는 좌측에서 오버래핑을 시도하지만 수비 복귀 타이밍이 늦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자주 늦어진다. 함부르크는 라인을 너무 낮게 유지해 공격 시 전방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볼 점유가 불안정하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져 전반 초반부터 수비적인 운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경기 역시 강호 라이프치히 원정이라는 점에서 선수들의 집중력과 자신감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에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부족해 경기 후반 체력전으로 가면 불리한 구도가 된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라이프치히는 전방 압박, 전환 속도, 세컨드볼 회수율 모든 면에서 리그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오펜다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바카요코는 이선 침투 타이밍으로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사비시몬스가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면 공격의 리듬은 완전히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운다. 반면 함부르크는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압박에 흔들리며 하프라인을 넘기는 패스의 정확도가 낮다. 특히 수비 라인이 깊어질수록 공격 전환의 연결이 단절되고 오펜다와 바카요코의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심리적으로도 승격팀이 강호 원정에서 주도권을 잡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라이프치히의 하이프레싱이 함부르크의 실수를 유도하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력과 조직력, 멘탈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한 라이프치히가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볼프스부르크는 3-4-3 전형으로 공격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쪽 윙백들의 리커버리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전환 타이밍을 잡지만 수비 지원 시 위치 복귀가 늦어 측면 수비의 공백이 잦다. 쾌미르는 공격 전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수비 전환 시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페라우어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롱패스 전개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진다. 문제는 양쪽 윙백의 복귀 타이밍이 너무 늦어 포백이 만들어질 틈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 한국의 조원희가 돌아오지 않는 수비수라 불리던 시절처럼 볼프스부르크의 측면 수비는 리커버리 지연으로 인해 상대의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결국 측면 커버가 무너지면 센터백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면서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리그 중위권 팀을 상대로도 반복적으로 드러났으며 슈투트가르트처럼 빠른 공격 전환을 구사하는 팀에게는 치명적이다.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는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전술적으로 완성된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다. 데미로비치는 최전방에서 볼을 지키며 팀 공격의 중심을 형성하고 피니시 감각이 날카롭다. 볼테마드는 이선에서 침투 타이밍이 탁월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패턴 플레이 완성도가 높다. 루엘링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볼프스부르크의 측면 뒷공간을 적극 공략하며 컷백 루트에서 결정적 기회를 만들어낸다. 슈투트가르트는 볼 소유 이후 전환 속도가 빠르고 전방 압박의 강도가 높아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한다. 이로 인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공격 템포를 경기 내내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데미로비치가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와 연계하면 루엘링과 볼테마드가 동시에 전진하며 수적 우위를 만든다. 특히 볼프스부르크의 느린 윙백 리커버리 구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측면 돌파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슈투트가르트는 팀 전체 라인 간격이 촘촘하고 압박 후 전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한층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구조적 안정감과 전술 완성도의 차이로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볼프스부르크는 3-4-3 전형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윙백들의 리커버리 지연으로 인해 수비 블록이 자주 붕괴되고 있다. 야키치와 쾌미르의 중원 조합이 템포를 조절하려 해도 측면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다. 반면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의 타이밍과 전환 속도가 정교해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경기의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 르웰링의 폭발적인 돌파와 볼테마드의 침투가 동시에 작동되면 볼프스부르크의 좌우 수비는 대응 타이밍을 잃을 것이다. 결국 볼프스부르크의 조원이식 돌아오지 않는 수비가 이번 경기에서도 반복된다면 실점은 시간 문제다. 슈투트가르트는 경기 초반부터 높은 압박을 가하며 상대를 자신의 템포 안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데미로비치의 결정적인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확실히 마무리 지을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이튼. 브라이튼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점유율 중심 전개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고 있다. 웰백은 최전방에서 압박보다 라인 유지에 집중하며 타이밍을 잡은 순간 빠르게 뒷공간을 공략한다. 미토마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전환의 리듬을 만든다. 이전 시즌보다 수비 가담이 늘었지만 여전히 돌파 한 번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볼 순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라인을 낮추면서도 미드필더 라인을 앞세운 이중 블록으로 압박 트리거를 유연하게 설정한다. 특히 좌우 풀백이 번갈아 전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하기 때문에 뉴캐슬의 전환 타이밍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홈에서는 점유율은 높지만 무리하지 않고 후반 중반부터 상대 압박이 느슨해질 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브라이튼은 안정된 수비 구조를 기반으로 미토마와 웰백을 축으로 한 타이밍 역습으로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뉴캐슬.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기본적인 접근은 수비 안정에 맞춰져 있다. 엘랑가는 스피드를 갖춘 윙어지만 이번 시즌 들어 수비 지원과 라인 커버 비중이 늘었다. 반스 역시 적극적인 전진보다 중원 지원에 힘을 싣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공격 템포가 느려지는 모습이다. 토날리는 후방 빌드업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포워드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 찬스 연계가 어려운 구도다. 뉴캐슬은 하프라인 아래에 두 줄 수비를 형성해 공간을 막는 대신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리다. 전진 패스보다는 안전한 볼 회전에 치중하며 템포를 늦추는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원정에서는 점유율을 양보하고 수비 중심의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브라이튼은 최근 홈 경기에서 라인을 높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템포 관리로 경기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웰백과 미토마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순간적인 뒷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이 늘고 있다. 반면 뉴캐슬은 중원 간격을 좁혀 안정감을 추구하지만 공격 연결의 단조로움이 약점으로 남아있다. 양팀 모두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선호하지만 브라이튼은 점유와 전환의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며 완급 조절에 능하다.
특히 미토마가 좌측에서 전진할 때 오라일리의 지원이 곧바로 이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뉴캐슬은 전개 속도와 활동량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후반 체력전 상황에서는 밀릴 여지가 있다. 결국 전술적 밸런스 유지 속에서도 브라이튼의 홈 운영 능력과 미드존 압박 완성도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벌리. 벌리는 4, 2, 3, 1 포메이션으로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점유 기반의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포스터는 최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와 압박 가담을 병행하지만 상대 하이프레싱을 받을 때 볼 간수가 흔들린다. 앤서니는 좌측 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로 공격폭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느려 뒷공간을 자주 노출한다. 컬렌은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상대 미드필더 라인이 한 명 더 많을 경우 쉽게 수적 열세에 놓인다. 최근 벌리는 라인 간격 유지가 느슨해지며 미드필더와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중앙 침투를 시도할 때 세컨드볼 커버가 늦어 실점 위험이 커진다. 특히 측면 풀백이 전진할 때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버티드 형태의 전개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중앙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 조직이 버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며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스위칭하는 전원 전술을 선호한다. 피로에는 전방에서 압박의 출발점 역할을 맡으며 수비 라인 뒤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득점 루트를 만든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가속력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좁혀 들어오며 공격의 방향 전환을 이끈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통해 템포를 조절하며 경기 리듬을 완벽하게 제어한다. 특히 측면 풀백 보글과 거드먼드스는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좁혀들며 미드필더 싸움에 가담한다. 이 움직임을 통해 리즈는 중앙 지역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볼 점유율을 주도적으로 가져간다. 그 결과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며 벌리의 포백 간격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다. 보글과 거드먼드슨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맞물리면 측면에서의 공간 창출과 중앙 침투가 동시에 전개되는 구조가 완성된다. 이런 입체적인 전개는 벌리의 수비 라인을 혼란에 빠뜨릴 핵심 요소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점유율의 차이가 승부의 핵심이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측면 풀백이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에 가담하며 미드필더 수적 우위를 확보한다. 그 결과 중앙에서의 볼 점유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벌리의 더블 볼란치 라인은 수적 열세에 몰릴 것이다. 슈타우의 빌드업 전개와 제임스의 침투 타이밍이 결합되면 벌리의 중앙 압박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글과 거드먼드슨이 측면에서 좁혀 들어와 스위칭을 반복할 때 벌리의 포백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술적 구조는 벌리의 수비 라인을 계속 끌어내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루트가 된다. 벌리가 역습 타이밍을 노리더라도 리즈의 전환 속도가 훨씬 빨라 주도권을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다. 결국 리즈 유나이티드는 압박, 전환, 그리고 중앙 점유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며 경기의 리듬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벌리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마테타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인다. 하지만 움직임이 단조로워 포스트 플레이 이후 세컨드볼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사르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주로 컷백보다는 크로스 중심의 단조로운 패턴을 반복한다. 휴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는 가능하지만 전진성 있는 전개에서는 속도가 느려 템포 변화가 어렵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패턴은 마테타를 향한 롱볼 중심 구조로 전방에서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특히 중원에서 볼 순환이 느려 전방으로의 볼 공급이 한 박자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이로 인해 경기 템포가 끊기며 점유율 유지에 비해 찬스 창출 효율이 낮다. 또한 수비 전환 시 3백 라인이 넓게 벌어져 측면 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도 존재한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이며 에바니 우송은 문전 침투와 결정적인 한방에 특화된 자원이다. 세메뉴는 스피드를 이용한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중앙 연결 패턴은 단조롭다. 테버니어는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하지만 본머스의 공격은 지나치게 테버니어 개인 기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단선적이다. 전방 압박이 약하고 수비 라인이 낮아지는 경기에서는 공격 템포가 급격히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나올 경우 본머스는 전방 돌파의 변주가 거의 없다. 또한 교체 자원들의 공격 퍼포먼스 역시 제한적이라 후반전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공격 루트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플랜 B 전술이 없는 상황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마테타 중심의 롱볼 전개 외에 뚜렷한 공격 전환 루트가 없으며 본머스 역시 테버니어의 개인기 의존도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흐름 자체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전방에서의 압박 강도가 낮고 공격 전개가 느리기 때문에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것이다. 교체 카드 또한 공격적 변화보다는 체력 보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두 팀의 단조로운 공격 루트와 템포 저하로 인해 전후반 내내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 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맨시티. 맨시티는 4-1-4-1 전형을 기반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폴란드는 노르웨이산 특유의 피지컬과 타이밍 감각으로 페널티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는 결정력을 자랑한다. 오마르 마르무시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을 끌어올리며 템포를 조절하고 공간이 열리는 순간 전진 패스를 시도한다. 셰르키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전개하는 전형적인 메잘라 유형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팀 공격의 핵심이다. 그는 볼을 받아 한두 번의 터치로 박스 근처에서 방향을 바꾸며 상대 수비의 시야를 흔들고 동시에 홀란드에게 정확한 어시스트를 공급한다. 이 전술은 단순히 개인 돌파가 아니라 조직적인 움직임과 패턴 플레이를 동반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는 대처가 어렵다. 특히 셰르키의 침투에 따라 에버튼의 포백이 좌우로 흔들리면 홀란드가 박스 중앙을 완전히 장악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맨시티는 이러한 메잘라 스트라이커 연계 패턴을 통해 경기의 주도권을 일찍부터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 에버튼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서며 중원에서 바리와 듀스버리 홀이 밸런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 바리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위치를 잡지만 측면 커버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는 장면이 잦다. 그릴리쉬는 전진 시 공격 전개에는 도움을 주지만 수비 전환 시 가담 속도가 느려 풀백의 부담을 키운다. 문제는 라인 간격이다. 에버튼의 포백은 박스 근처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중앙 압박이 약해 상대 메잘라의 침투를 막기 어렵다. 셰르키가 침투에 들어오면 수비수들이 시선을 빼앗기고 박스 안다른 공격수의 동선을 놓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에버튼의 수비 라인은 컵백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또한 공격 전환 시 빌드업이 매끄럽지 않아 중원에서 쉽게 볼을 빼앗기며 맨시티의 압박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에버튼은 전방 압박보다 수비 유지에 집중해야 하지만 맨시티의 템포를 버티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맨시티는 셰르키의 대각 침투를 중심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에버튼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는 이러한 움직임을 완벽히 활용해 득점 타이밍을 잡고 세컨드 찬스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보여줄 것이다. 에버튼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라인을 올리기 어렵고 그릴리쉬의 수비 가담 부족으로 인해 측면 커버에도 공백이 생긴다. 결국 라치오와 유사한 패턴으로 에버튼은 메잘라 침투와 컵백 패스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점 위험을 반복적으로 맞이할 것이다. 맨시티는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점유율 65% 이상을 확보한 채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반 중반 이후 셰르키와 홀란드의 연계가 살아나면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맨시티 쪽으로 기울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맨시티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선더랜드. 선더랜드는 이번 시즌 승격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안정된 전술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전방부터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며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한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 능력을 바탕으로 측면을 찍고 들어가며 1대1 돌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탈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면서도 공격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점을 드러낸다. 자카는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공간을 창출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연계와 슈팅 타이밍이 모두 날카롭다. 선더랜드는 최근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도 한층 높아졌으며 전방 압박 이후 빠르게 공격 전환하는 구조가 완성형 단계에 도달했다. 무엇보다 팀 전체가 한번 올라왔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욕적인 에너지를 경기 내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볼점유와 압박, 트랜지션 속도에서 모두 기대 이상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울버햄튼. 울버햄튼은 3-4-3 전형을 고수하고 있으나 라인 유지와 간격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제공권과 연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아리아스는 측면에서 왕성하게 움직이지만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 백라인 노출이 잦다. 주앙 고메스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시도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을 버티지 못한다. 특히 울버햄튼의 3백은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간격 모두 벌어져 있으며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20위로 추락한 이유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수비 조직 전체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며 연속된 찬스를 허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뚜렷하다. 최근 경기에서는 후반 집중력마저 떨어져 실점 후 재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상승세의 선더랜드와 수비 붕괴에 빠진 울버햄튼의 극명한 대조구도다. 선더랜드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며 탈비를 중심으로 전방 전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울버햄튼의 느린 수비 라인을 상대로 빠른 침투를 반복하며 좌우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다. 자카는 중원과 전방으로 가며 공격 전개의 리듬을 잡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노릴 것이다. 반면 울버햄튼은 3백의 간격 문제로 인해 박스와 맞박이 전혀 통하지 않고 중원에서 세컨드 볼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는 선더랜드가 볼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진영 깊숙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엘리에제르 마엔다의 움직임과 탈비의 패스 연결이 완벽히 맞물릴 경우 울버햄튼은 속수무책일 것이다. 결국 주도권 싸움에서 선더랜드가 앞서며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선더랜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짧고 빠른 원투 패스로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팀이다. 레반도프스키는 문전 움직임이 유기적이며 제공권뿐만 아니라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세컨드 전개를 이어가는 능력이 뛰어나다. 페란 토레스는 반대 측면으로의 전환 패스를 통해 경기폭을 넓히며 측면 간격을 벌려 수비 블록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페드리는 중원에서 리듬 조절자 역할을 수행하며 템포 변화와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제어한다. 특히 오른쪽에서는 윙과 풀백의 짧은 패스 교환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쿤데가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오버래핑하며 레반도프스키와 이선 자원들이 만들어내는 삼각 전개는 압박 해제 후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라인을 오른쪽으로 끌어모은 뒤 페란 토레스가 있는 반대편으로 전환시키는 패턴이 바르셀로나의 핵심 루트다. 공격 루트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로나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한 번의 전환으로 기회를 만들어낸다. 지로나. 지로나는 3-4-3 전형을 활용하지만 수비 블록 간격이 넓고 하프 스페이스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 바나트는 측면 커버에서 적극적이지만 복귀 타이밍이 늦어 전환 상황에서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스프리아는 전방 압박은 활발하지만 수비 가담 시 포지셔닝이 불안정해 2차 라인 연결이 자주 끊긴다. 비첼은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은 있지만 전진 패스 각도를 만드는 시야가 제한적이라 공격 템포를 이끌기 어렵다. 특히 이반 마르틴의 결장은 중원 밸런스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좌우 스위칭 타이밍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지로나는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며 측면 돌파를 막기 위한 더블 커버가 자주 늦는다. 결국 수비 라인이 벌어지고 중앙 커버가 늦어지며 박스 근처에서의 압박 밀도가 떨어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전환 속도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날 매치업이다. 바르셀로나는 쿤데와 윙 자원의 짧은 패스 전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페란 토레스의 넓은 시야를 활용해 반대편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한다. 지로나는 좌우 커버가 불안하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라인이 느려 이러한 전환 공격을 막기 어렵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은 뒤 반대편으로 전환시키는 변칙적인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통해 다득점 찬스를 만들 것이다. 레반도프스키의 피니시 감각과 페드리의 템포 조절 능력이 결합되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지로나는 전방 압박 이후에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고 공격 전환 시 볼 순환이 느려 세컨드 볼 확보에서도 밀릴 전망이다. 그래서 초반부터 점유율은 바르셀로나가 장악할 것이고 측면 돌파와 전환 패턴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르셀로나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메헌. 네이메헌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와 전환의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다. 3백 구조를 통해 수비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하프라인 아래에서 전환 타이밍을 노리는 운영이 특징이다. 프로퍼는 미드필더 라인에서 완벽한 빌드업의 중심이다. 그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한 박자 빠른 킬 패스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낸다. 체리는 빠른 스피드와 날카로운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자원이다. 프로퍼의 롱패스 혹은 대각 패스가 체리에게 정확히 연결되면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진다. 오가와는 측면에서 수비 가담과 공격 지원 모두를 병행하며 3백의 외곽 커버를 완벽히 메운다. 이 조합은 단단한 수비를 유지하면서도 역습 전개 시 폭발적인 속도를 만들어낸다. 특히 네이메어는 홈에서의 실리적인 운영에 강점을 보이며 라인 간격 조절과 수비 집중력이 탁월하다. 역습의 효율성, 패스 완성도, 그리고 공격 전환 속도 모두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결국 프로퍼의 킬 패스와 체리의 침투 루트가 트벤테의 수비를 흔들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트벤테. 트벤테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점유율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다. 볼프스빈켈은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제공권의 강점을 보이지만 발밑 전개 속도가 느리다. 크로츠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이 강할 때는 안정적인 선택으로 템포를 잃는 경우가 잦다. 제루키는 좌우 전환 능력이 뛰어나지만 네이메온의 3백 구조를 흔들 만큼의 돌파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트벤테는 점유율은 높지만 전방 진입 속도가 늦어 상대 수비가 정비된 상태에서 공격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측면 전개 이후 크로스의 질이 불안정하고 세컨드볼 대처에서도 약점을 보인다. 이로 인해 하프라인에서 볼을 잃는 순간 역습에 그대로 노출되는 패턴이 자주 발생한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며 중원 압박 저항력이 떨어진다. 결국 트벤테는 네이메온의 빠른 역습 구조와 패스 템포를 제어하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네이메온의 실리적 운영과 트벤테의 점유 중심 전개가 충돌하는 구도다. 네이메온은 3백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고 프로퍼를 중심으로 역습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
프로퍼는 경기 내내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으로 정확한 킬 패스를 공급할 것이다. 체리는 그의 패스를 받아 빠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할 것이다. 트벤테는 점유율은 가져가겠지만 템포 전환이 느리고 압박 회피 능력이 부족하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잃는 순간 네이메어는 3, 4패스 이내에 슈팅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가와의 측면 지원과 프로퍼의 중원 전개가 완벽히 조화를 이루면 트벤테의 포백은 균형을 잃을 것이다. 홈의 분위기와 전술 완성도를 감안하면 네이메온이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전망이다. 쓰리백의 안정감과 역습 효율성에서 이미 전술적 상성이 만들어진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수비라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전환 상황에서 빈 공간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케빈 카를로스는 전방 압박 시도는 활발하지만 세컨드볼 연계가 매끄럽지 않다. 보가는 드리블 돌파 후 마무리 선택에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부다위 역시 마무리 결정력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니스는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상대 윙어나 인버티드 윙어에게 뒷공간을 자주 허용했다. 수비 전환이 느리기 때문에 300 운영의 구조적 약점이 누적되고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간격이 벌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홈 경기임에도 점유율 싸움보다는 라인 유지에 급급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니스의 불안한 빌드업과 전방 연계 부족이 이번 경기에서도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리옹. 포메이션은 4-2-3-1이며 공격 전개는 미카우타제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카우타제는 박스 안쪽으로 절묘하게 침투하며 센터백 간 간격을 찢어내는 움직임으로 득점 찬스를 만든다. 슐츠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컷백 타이밍이 정교하며 테스만은 후방에서 패스 전환을 통해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리옹은 중원 점유율이 높고 세컨드볼 회수 후 전방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효율이 뛰어나다. 특히 미카우타제와 테스만의 연계는 니스의 느린 수비 라인을 정면으로 공략하기에 충분하다. 측면에서도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정확해 상대 수비를 넓히며 하프 스페이스 진입 루트를 만들어낸다. 공격 리듬이 살아나면서 리그 3위권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전반 중반부터 상대의 압박을 벗기며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템포로 끌어오는 패턴이 완성되어 있다. 그 결과 리옹은 중원 점유와 박스 점유 두 구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구조적인 수비 불안과 공격 효율성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니스는 3백 간격이 벌어지면서 미카우타제의 침투를 막기 어렵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슐츠의 컷백 루트와 테스만의 전진 패스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리옹은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 찬스를 적극적으로 노리며 미카우타제 중심의 공격 전개를 반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니스는 홈임에도 볼점유 구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환 템포가 느려 리옹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 결국 경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리옹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토리노. 포메이션은 4-3-3이며 지오반니 시메오네는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지만 전방에서의 연계 가담이 제한적이다. 블라시치는 이선에서 볼을 운반하며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지만 측면 전환 시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않다. 카사데이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 범위를 넓히지만 상대 중원의 볼 순환 속도를 따라가기엔 체력 소모가 많다. 토리노는 수비 블록을 형성할 때 라인을 깊게 내리며 중앙 압박 대신 공간 수비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백 간격이 벌어지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커버가 늦는다. 특히 측면 수비의 세컨드 커버 타이밍이 늦어 공격 전환 시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중하위권 수준의 수비 밸런스를 고려하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나폴리를 상대로 버티기 어렵다. 토리노는 홈에서조차 점유율 싸움보다는 역습에 의존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과 수비 라인 붕괴가 겹치며 실점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나폴리. 포메이션은 4-1-4-1이며 루카는 중앙에서 볼을 간결하게 배급하며 중원 리듬을 조율한다. 폴리타노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커팅 인후 슈팅각을 창출하는 데 특화된 자원이다. 데 브라이너는 중원 전체를 컨트롤하며 롱패스 전환과 세컨드 지역의 볼 회수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다. 나폴리는 이미 리그 1위로 최근 6경기에서 무려 12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터뜨리고 있다. 이 공격력은 단순한 마무리 효율이 아니라 볼 전환과 전진 패스의 완성도에서 비롯된 결과다. 데 브라이너를 중심으로 좌우 전환이 빠르고 폴리타노의 커팅인 루트와 루카의 중원 침투가 절묘하게 맞물린다. 특히 전방 압박 이후 볼을 탈취한 뒤 하프 스페이스로 이어지는 전환 템포가 매우 빠르다. 이로 인해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에 득점 찬스가 연달아 발생하며 경기 리듬을 완벽히 장악한다. 또한 나폴리는 수비 전환에서도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해 상대의 역습을 초기에 차단한다. 그 결과 경기 내내 점유율, 압박, 찬스 창출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완성형 전술을 보여주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전환 속도의 차이가 그대로 승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폴리는 데 브라이너의 중원 조율 아래 공격의 리듬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며 전방으로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폴리타노의 커팅 인 루트와 루카의 빌드업 연계가 반복되면 토리노의 수비 라인은 점차 밀릴 수밖에 없다. 반면 토리노는 수비 블록을 내리며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나폴리는 세컨드 지역에서의 볼 회수 속도가 빠르고 공격 재진입 과정이 유기적이다. 전력적, 전술적, 체력적 우위를 모두 감안하면 경기 주도권은 전적으로 나폴리 쪽으로 기울 것이다. 결국 토리노는 전후반 내내 수비 라인을 유지하기 벅차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나폴리의 공격에 무너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나폴리가 리그 1위다운 경기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압박하며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토리노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럼. 포메이션은 4, 2, 3, 1이며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한 후 역습 전개를 노리는 구조다. 호드리고 무니스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은 우수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때 볼 간수가 불안하다. 이워비는 이선에서 드리블 돌파로 흐름을 바꾸려 하지만 중원에서의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루키치는 수비 가담이 적극적이지만 공격 전환 시 템포를 유지하지 못해 세컨드볼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많다. 결국 풀럼의 공격은 전진 타이밍이 늦고 전방 압박 대응이 느려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 쉽게 갇힐 가능성이 높다. 포백 라인은 라인을 낮춰 안정감을 추구하겠지만 하프스페이스 침투에 대한 커버 타이밍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좌우 풀백의 복귀 타이밍이 엇갈릴 경우 아스날의 측면 로테이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풀럼은 경기 전반을 통틀어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아스날.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근 리그 7경기에서 14득점을 기록할 만큼 공격 템포가 폭발적이다. 요케레시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내며 웨데고르와의 연계 플레이로 중앙 침투 루트를 활짝 연다. 웨데고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며 경기 템포를 완벽하게 관리한다. 마두에케는 측면에서의 1대1 돌파와 인사이드 커팅 능력이 탁월하고 상대 풀백을 끊임없이 흔드는 역할을 맡는다. 트로사르는 좌측에서 넓게 벌려 공격폭을 확보하며 사카와 라이스가 중원에서 유기적으로 전환을 이어간다. 이들의 조합은 전방 압박과 하프 스페이스 점유가 완벽히 맞물려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아스날의 전환 속도는 리그 내에서도 가장 빠른 수준으로 풀럼의 느린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이다. 라인 간격을 압박하며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수비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아스날의 공격 완성도와 유기적인 움직임은 풀럼의 수비 블록을 90분 내내 흔들어 놓을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전술 밸런스 불균형 구도다. 아스날은 전방 압박과 패스 템포,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 모두에서 리그 상위권을 자랑한다. 요키르시와 웨데고르의 연계는 공격의 리듬을 주도하며 마두에케와 트로사르가 양측면을 동시에 열어준다. 풀럼은 수비적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탈출 루트가 제한적이고 미드필드 라인의 볼순환이 느리다. 특히 중원 압박이 심해지면 후방에서의 롱패스 의존도가 커지고 이는 곧 세컨드 볼 점유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아스날은 이런 구조적 약점을 파고들며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일 것이다. 사카와 요케레시, 웨데고르의 유기적 전환이 살아나는 순간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아스날 쪽으로 기울 것이다. 교체 자원 활용폭에서도 아스날이 앞서며 경기 후반에도 체력과 압박의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풀럼은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수비에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양쪽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며 공격 전개를 만들어가는 팀이다. 특히 예레미 피노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통하는 폭발적인 가속과 침투 타이밍으로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다. 페페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동시에 시도하며 경기 템포를 조율한다. 게에는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반응 속도가 빠르고 이선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양쪽 풀백은 하프라인 위에서 적극적으로 오버래핑하며 상대 진영 깊숙이 전진의 측면 공간을 넓히고 있다. 이런 구조 덕분에 비아레알은 상대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연속적으로 침투해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피노의 경기 감각이 절정에 올라와 있으며 빠른 전환 속도로 베티스의 포백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공격 템포와 세밀한 연계 모두 완성도를 보이며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베티스. 베티스는 4-2-3-1 전형으로 경기의 중심을 중원에서 잡으려 하지만 전개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에르난데스는 포스트 플레이에서 팀의 볼 연결을 돕지만 속도감 있는 돌파에는 한계가 있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측면에서 공을 잡고 커트인하는 유형이지만 마무리 선택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브로셀소는 경기 템포를 잡아주지만 전진 패스 시 타이밍이 늦어 상대 압박에 막히는 장면이 많다. 베티스의 수비진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해 측면에서 공간을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다. 특히 라인을 내리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측면 침투에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상대가 측면 압박을 강화하면 수비 전환이 늦어지는 구조적 약점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 비아레알의 높은 점유율과 압박을 버텨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명확히 전술적 상성에서 비아레알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아레알은 피노를 중심으로 한 측면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완성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베티스는 수비 전환 속도와 측면 커버가 불안해 비아레알의 공격 전개를 막기 어려운 구도다. 전반부터 비아레알이 라인을 높이며 점유율을 가져가고 좌우 측면을 반복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베티스는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방에서 볼 소유 유지가 어렵고 연결 패스가 자주 끊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아레알의 전진 압박이 강화되며 베티스는 수비 라인을 더욱 내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 예상된다. 결국 피노의 하프 스페이스 돌파와 게이의 박스 침투가 결합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베티스는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득점 기대치가 낮아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공산이 크다. 공격 템포, 전술 완성도, 체력 분배 모든 면에서 비아레알이 한 수 위의 경기 운영을 보여줄 것이다. 이 경기는 비아레알이 공격 전개를 완전히 장악하며 승리할 시나리오에 가까운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비아레알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경기의 중심은 미드필더 고레츠카의 스윙 패스 전개에 있다. 고레츠카는 좌우 폭을 넓게 활용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정확한 볼 배급으로 경기의 템포를 주도한다. 올리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디아즈는 반대편에서 라인 사이 공간을 오가는 오프 더볼 움직임으로 균형을 잡는다. 이 두 자원의 대각선 침투가 반복될수록 케인에게는 자연스럽게 후리한 슈팅 공간이 열릴 것이다. 케인은 박스 안에서 한 박자 빠른 타이밍의 슈팅으로 상대 수비가 정비되기 전 득점을 노린다. 특히 고레츠카의 스윙 패스 이후 케인, 올리세의 연계는 이번 경기의 핵심 공격 루트가 될 전망이다. 바이에른은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답게 라인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에서 명확히 앞서 있으며 교체 카드로는 흑인 특유의 피지컬과 폭발적인 가속력을 가진 잭슨이 투입되어 후반에도 강한 압박과 속도 싸움을 이어갈 수 있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미드필드 장악력을 앞세운 바이에른이 쥐게 될 것이다.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이며 기라시와 아데예미의 투톱 조합은 전방에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준다. 조부 벨링엄은 이선에서 이들을 연결하며 공격 템포를 조절하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압박을 받으면 쉽게 패스 루트가 끊긴다.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이 늦어지면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윙백의 수비 복귀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리는 편이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백삼가 넓게 벌어지며 상대 윙어의 침투를 막아내기 어렵다. 아데예미는 스피드로 역습을 주도하지만 팀 전체 전개가 느려지는 순간 개인기에 의존하는 한계가 드러난다. 도르트문트는 전방 압박 시도보다는 후방 안정화에 집중하겠지만 상대의 볼순환 속도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고레츠카의 스윙 패스를 막지 못한다면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을 끊임없이 허용하며 불안정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전술적 밸런스와 전환 속도 싸움에서 뮌헨이 명확히 앞서 있다. 고레츠카의 좌우 스윙 패스는 상대 블록을 흔드는 핵심 무기이며 올리세와 디아즈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는 도르트문트의 3백 구조를 무너뜨릴 것이다. 케인은 박스 안에서 결정적 위치를 선점하며 작은 틈도 놓치지 않는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르트문트는 기라시, 아데예미 투톱의 역습 의존도가 높지만 뮌헨의 라인 유지와 압박 강도를 고려하면 공간을 찾기 어렵다. 중원 싸움에서 고레츠카가 우위를 점하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뮌헨 쪽으로 기울게 된다. 또한 교체 자원 잭슨의 피지컬 돌파는 후반에도 공격 리듬을 끊지 않게 만드는 안정장치다. 결국 미드필드 주도권, 전환 속도, 공격 완성도 모두에서 뮌헨이 우위를 점하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인트호벤.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리시치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끌어올리며 전환 속도를 높인다. 그의 드리블 돌파는 상대 수비 라인을 수평으로 흔들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크로스 각도를 만든다. 루번 반 본멜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주도하는 핵심 자원이다. 특히 그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절묘하게 파고드는 침투 타이밍과 이선에서의 연계 능력이 탁월하다. 사우터는 후방 빌드업의 중심축으로 짧은 패스 연결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높은 안정감을 보여준다. 이 세 명이 만드는 공격 구조는 전방 압박 이후 빠른 템포의 전개로 이어지며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흐름을 만든다. 홈에서는 전진 라인이 높게 유지되어 상대를 박스 안으로 몰아넣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리그 2위에 걸맞은 경기 운영력과 결정력으로 초반부터 점유율과 압박 모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인트호벤은 최근 홈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밸런스가 완전히 살아났다. 중원 싸움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며 볼을 오래 소유하고 공격 전환 템포를 끊기지 않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아인트호벤은 믿음을 잃지 않은 채 공격 템포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2-3-1이며 에드바르드세는 박스 근처에서 피지컬을 활용하지만 볼 터치가 불안정해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긴다. 마가렛은 좌우로 넓게 움직이지만 중원 지원이 늦어 단독 돌파 이후 세컨드 찬스 연결이 어렵다. 브렘은 중거리 슈팅 감각이 있지만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잦아 상대 압박을 견디기 어렵다. 수비에서는 포백 간격이 좁지 않아 침투형 공격수를 상대할 때 커버 타이밍이 늦는다. 특히 라인 사이 공간이 쉽게 열려 루번 반 본멜 같은 박스 침투형 공격수에게 취약하다.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세컨드볼 대처 능력도 떨어지는 흐름이다. 이로 인해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며 전진보다 라인 유지에 급급한 경기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이글스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순간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공격 완성도와 전환 속도에서 확연한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아인트호벤은 홈에서 라인을 높이며 압박을 강화하고 루번 반 본멜의 침투와 페리시치의 드리블 전개로 공격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다. 사우터는 후방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전환 템포를 끊기지 않게 유지할 것이고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포백 간격이 벌어지며 전진 타이밍이 늦고 역습 전환 시 연결이 부정확하다. 특히 루번 반 본멜의 침투에 수비수들이 한 박자 늦게 반응하면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다. 이글스가 수비를 내리더라도 아인트호벤의 중원 압박을 견디기엔 벅찰 것이다. 결국 경기 전체의 템포는 아인트호벤이 주도하며 초반부터 공격 리듬을 이어가며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전망이다. 홈 앤드 어웨이 데이터상으로도 아인트호벤이 리그 2위의 안정적인 승률을 기록 중이고 최근 흐름 역시 상승세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술 완성도, 공격 밸런스, 심리적 안정감 모두 아인트호벤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인트호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공격의 중심축은 명확히 옌센에게 있다. 그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패스 타이밍을 조절해 전방으로 볼을 배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옌센의 날카로운 킬패스는 위트레흐트의 공격 루트 대부분을 설계하며 박스 근처에서 공격 리듬을 만들어낸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빠른 페네트레이션을 기반으로 상대 포백을 흔들며 돌파 이후 컷백으로 찬스를 창출한다. 이 움직임이 옌센의 전진 패스와 완벽히 맞물리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전술이 된다. 미겔 로드리게스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며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유기적인 전개를 만들어낸다. 위트레흐트는 중원에서부터 짧은 패스 빌드업으로 점유를 유지하며 측면을 활용한 전진 패턴으로 공격 방향을 다양화한다. 특히 블레이크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옌센의 시야가 결합될 경우 폴렌담의 수비 라인은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중앙과 측면의 유기적 연계는 위트레흐트가 최근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폴렌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역습으로 전환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한다. 베어만은 타겟형 공격수로 등지는 플레이와 포스트업 능력을 기반으로 볼을 유지하려 하지만 세컨드 지원이 부족하다. 쿠아스는 측면에서 드리블로 전진하지만 볼 터치가 불안정해 공수 전환 시 자주 끊긴다. 미래는 세컨드 볼 커버에 집중하지만 중원에서의 패스 간격이 넓어 빌드업 템포가 느려진다. 결국 폴렌담은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중앙 전개 시 볼 소유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는 약점을 드러낸다. 수비 라인은 밀집형이지만 옆 공간 커버가 느려 옌센, 블레이크 조합의 빠른 템포 전환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후방 압박 상황에서 전개가 막히며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위트레흐트의 전술적 중심인 옌센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은 폴렌담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중원 장악력을 높인다. 블레이크는 옌센의 전진 패스를 받아 하프 스페이스를 돌파하며 측면에서 페네트레이션 플레이로 위협을 가할 것이다. 폴렌담은 수비 블록을 형성해 대응하겠지만 빠른 템포 전환과 측면 돌파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폴렌담은 후방에서의 빌드업 정확도가 낮아 위트레흐트의 전방 압박에 쉽게 노출될 것이다. 위트레흐트는 옌센의 시야를 중심으로 좌우폭을 넓히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올 전망이다. 결국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창의적인 전개가 경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옌센과 블레이크의 호흡이 완벽히 맞물리는 순간 위트레흐트가 주도권을 쥐고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앙제. 앙제는 이번 시즌 내내 불안한 수비 조직력을 노출하고 있다. 쓰리백의 간격 유지가 느슨해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자주 늦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간 거리가 벌어진다. 체리프는 중원에서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하다. 르폴은 공중볼 경합에서는 안정감을 보이나 수비 뒷공간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빌미를 자주 제공한다. 벨크딤은 빌드업 구간에서 패스 정확도가 낮고 압박에 쉽게 끊기며 수비진 전체가 흔들리는 원인이 된다. 결국 앙제의 수비는 볼을 따라가는 수비에 머물러 있어 상대의 빠른 패스 전환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구조적 약점은 강등권으로 추락한 순위와 직결되어 있다. 후반 체력 저하가 발생하면 쓰리백의 좌우 간격이 벌어져
중앙 침투에 쉽게 무너질 위험이 크다. AS 모나코. 모나코는 4-3-3 전형을 유지하며 공격 전개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발로구는 전방에서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박스 안에서는 결정적 한 방을 갖고 있다. 미나미노는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연계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든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짧은 패스로 빠른 전환 속도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다. 이 셋이 만들어내는 콤팩트한 연계는 수비 간격이 넓은 팀을 상대로 치명적이다. 특히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원터치 전개는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는 모나코의 주목이다. 후방 빌드업 또한 안정적이라 앙제의 압박을 쉽게 벗겨낼 수 있다. 결국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템포 변화 능력에서 모나코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의 불안과 공격 전환의 완성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날 경기다. 앙제는 3백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빌드업 실수가 잦아 전환 과정에서 공을 쉽게 내준다. 반면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연계로 하프 스페이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짧은 전개로 득점 찬스를 창출한다. 앙제의 압박 라인이 무너지면 발로군의 전방 침투에 그대로 실점 위험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앙제가 수비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중원 싸움에서도 열세가 예상된다. 미드필더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모나코는 정확한 전진 패스로 박스 안을 공략할 것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앙제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코는 리스크 관리가 뛰어나고 공격 템포 조절 능력도 탁월하다. 결국 경기 주도권은 모나코가 완전히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앙제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S 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엘샤라위의 터치라인 돌파가 공격 전개의 핵심이다. 그는 측면에서 빠른 스텝과 드리블 타이밍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해 들어가며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어낸다. 퍼거스는 중원에서 볼 전환과 압박 회피에 능하며 좌우 전환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마뉘코네는 중원에서의 커버 범위가 넓고 압박 시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세컨드볼 회수에 집중한다. 하지만 최근 로마의 전개 속도는 느리고 측면 돌파 후에 크로스 완성도가 일정하지 않다. 특히 어매치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이 많아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황에서 공격 템포가 한 단계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엘샤라위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패턴이 늘어나며 전술적 다양성이 제한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로마는 홈에서 라인을 올리겠지만 체력 부담으로 인해 후반에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수록 중원 싸움에서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될 전망이다. 인터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튀랑의 전방 투톱 조합이 여전히 중심을 이룬다. 라우타로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원터치 슈팅과 2대1 연계에 능하고 짧은 공간에서도 방향 전환이 빠르다. 튀랑은 직선적인 돌파와 볼을 간수하는 능력으로 전진의 기점을 만들어내며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에 강점이 있다. 바렐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라우타로와의 빠른 원투 패스를 통해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어매치 직후 복귀한 선수들이 많아 체력적으로 100% 컨디션이 아니다. 인터밀란은 평소보다 템포가 떨어지고 빌드업의 연결 과정에서 단조로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원 압박이 느슨해질 경우 로마의 역습 타이밍을 허용할 수도 있다. 수비에서는 안정감을 유지하겠지만 공격에서의 날카로움은 이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인터밀란 역시 효율적인 움직임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어매치 직후 체력적인 부담이 겹치며 공격 템포가 떨어지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로마는 엘샤라위의 돌파를 활용해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겠지만 마무리 과정의 완성도가 낮아 득점 연결이 쉽지 않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바렐라가 짧은 원투 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리겠지만 빠른 공격 전환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는 운영을 택할 것이다. 특히 전반에는 서로의 움직임을 탐색하며 볼점유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지고 전개 속도는 더욱 느려지며 루즈한 흐름이 강화될 것이다. 세컨드볼 싸움에서의 집중력 차이가 잠시의 우위를 만들겠지만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기엔 마무리 감각이 떨어진다. 결국 전술적 안정감과 체력 관리가 우선시되며 득점보다는 실점 방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양팀 모두 수비라인 간격이 좁고 공격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설계된 경기이기 때문에 균형은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 AT 마드리드는 4-4-2 전형을 바탕으로 두 줄 수비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며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점을 꾸준히 쌓아가는 팀이다. 그리즈만은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템포를 조절하고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역습 시 정광석과 같은 침투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빌드업의 균형을 잡으며 볼 전개 과정에서 압박 회피 능력을 발휘한다. 특히 두 줄 수비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전환으로 이어지는 역습 루트는 상대의 수비 블록을 한 번에 흔드는 위력적인 패턴이다. 알렉스 바에나는 인프런트 프리킥 감각이 탁월해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세트피스 상황마다 실질적인 득점 기대값을 높인다. 런글레의 결장 공백은 로뱅르 노르망이 충분히 커버 가능하며 공중볼 대응과 커버 타이밍 모두 안정적이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가며 상대의 볼 순환을 끊고 역습 루트를 빠르게 연결하는 전형적인 실리적 운영이 완성되어 있다. 결국 AT 마드리드는 효율적인 에너지 분배와 높은 집중력으로 경기 전체 리듬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다. 오사수나 오사수나는 3-4-3 포메이션으로 경기 밸런스를 맞추지만 전방 전환 속도와 마무리 정확도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부디미르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지니지만 전방 압박 기여도가 낮아 공격 연결이 끊기기 쉽다. 아이마르 오로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볼 처리 속도가 느려 템포가 끊긴다. 루벤 가르시아는 좌우 전환과 세트피스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쓰리백 수비진은 라인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빠른 역습 대응에서 후방 커버 타이밍이 늦다. 결국 오사수나는 AT 마드리드처럼 전술 완성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다. 중원 압박이 약하기 때문에 AT 마드리드의 전환 속도를 막아내기엔 현실적으로 버거운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경기 운영의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AT 마드리드는 두 줄 수비를 유지하면서 상대 전방 압박을 유도한 뒤 줄리아노 시메오네를 활용한 빠른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즈만의 후방 연계와 바리오스의 중원 조율이 맞물리며 전환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오사수나는 전방 압박이 한 박자 늦고 쓰리백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하프 스페이스를 내줄 위험이 크다. 특히 알렉스 바에나의 프리킥 감각은 세트피스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사수나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질 것이며 AT 마드리드는 실리적인 경기 운영으로 리드를 지켜낼 것이다. 결국 점유율보다는 효율, 화려함보다는 안정감이 승부를 결정짓는 키워드가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오르스트가 최전방에서 피지컬을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며 전방 압박의 1차 트리거 역할을 수행한다. 라울 모르는 좌측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며 컷백 타이밍을 날카롭게 가져간다. 스티브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템포를 끌어올리고 공격 전환 시에는 볼 순환의 중심을 맡는다. 아약스는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되는 팀을 상대로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며 상대 진영 깊숙한 곳에서부터 볼을 탈취한 뒤 즉시 전환 공격으로 박스 안을 공략한다. 이러한 압박은 단순히 체력 의존형이 아니라 라인 간격을 유지한 조직적인 프레싱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며 중원에서 세컨드 볼을 장악하는 패턴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베오르스트의 포스트업 이후 라울 모로와 스티븐이 동시에 전진하면 공격 루트는 자연스럽게 다변화된다. 특히 아약스는 홈에서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초반 15분 안에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는 경우가 많다. 리그 3위에 올라있는 현재의 경기력은 단순한 전력 차이를 넘어 전술적 완성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알크마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럿이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으로 공간을 노리지만 제공권에서는 약점을 보인다. 사디크는 우측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순간적인 속도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피지컬 싸움에선 밀리는 편이다. 미난스는 중원에서 빌드업 템포를 조절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볼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알크마르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전개를 선호하지만 상대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해 들어오면 빌드업이 흔들린다. 특히 포백 수비진의 패스 연결이 불안정하고 빌드업 중 실수가 나오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장면이 많다. 사이드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지고 이 공간이 곧 상대의 압박 트리거 지점으로 활용된다. 미난스의 수비 가담 속도 역시 느려 세컨드볼 대처에서 밀리는 장면이 잦다. 이런 구조적 약점은 아약스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전방 압박과 빌드업 완성도의 충돌이다. 아약스는 높은 라인 유지와 조직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패스 루트를 끊고 공격 전환 속도로 경기를 지배한다. 베오르스트는 제공권 장악과 압박 유도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라울 모르는 측면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컷백과 크로스 타이밍을 동시에 살려낸다. 스티브는 중앙에서 볼을 배급하며 압박 해제 이후 전환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알크마르는 포백 빌드업 과정에서 아약스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이 없다. 중앙 수비수의 볼 처리 속도와 미드필더의 지원 간격이 넓어 압박을 받을수록 패스 미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아약스는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볼을 탈취하고 빠른 전개로 득점 찬스를 만들 것이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 침투 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알크마르의 라인을 깊숙이 끌어내릴 전망이다. 교체 카드에서도 아약스는 스쿼드 깊이가 확실히 앞서며 경기 후반에도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 결국 알크마르의 포백이 이 전방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면 경기 주도권은 초반부터 아약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다. 결국 이번 경기의 흐름은 압박 강도 전환 속도,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3박자를 누가 완성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아약스의 손끝에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호이동크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전개를 담당하지만 최근 결정력 부문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다. 타르비티에는 중원에서 볼을 배급하며 경기의 템포를 조절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전방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소는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낮고 세컨드볼 가담에서도 아쉬움을 남긴다. 브레다는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전개 속도에 비해 공격의 깊이가 부족하며 페널티 박스 진입 이후 세밀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플래너인 중앙 연계 플레이가 막힐 경우 대체 공격 루트가 부재해 전술적 유연성이 떨어진다. 수비 전환은 빠르지만 전방에서의 압박이 약해 상대가 쉽게 빌드업을 시작하는 단점도 드러난다. 결국 공격 루트가 막히면 템포가 느려지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한 채 경기 리듬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치볼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턴스가 전방에서 중심을 잡지만 최근 경기에서 슈팅 대비 유효 타율이 낮다. 은바요는 스피드를 활용한 측면 돌파가 강점이지만 마무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스팅은 중원에서 전개를 조율하지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옵션이 부족해 전체적인 리듬이 늘어진다. 츠볼레는 빌드업 과정에서 점유율은 확보하지만 박스 근처로 진입한 뒤의 패턴이 단조로워 상대 수비에 막히는 경우가 잦다. 플래너가 막히면 대체 공격 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격의 다양성이 결여된 상태다. 결국 공격 전환이 느리고 역습에서도 마무리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효율이 떨어진다. 수비에서는 안정적이나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아 전체적인 경기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결정력 부진이 겹쳐 득점 기대치가 낮은 매치업이다. 브레다는 중앙 점유율을 유지하겠지만 반호이동크의 마무리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유효 슈팅을 쌓기 어렵다. 타르비티에가 볼을 소유해도 전방 연결이 끊기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공격 템포가 둔화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츠볼레 역시 코스턴스를 축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하겠지만 은바요의 돌파 후 마무리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플래너가 막힐 경우 플랜 B가 작동하지 않아 공격의 폭이 좁고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다. 특히 하프라인에서의 패스 교환이 많아지며 경기 전체가 루즈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브레다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겠지만 템포 유지가 어려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이 커질 것이다. 츠볼레는 역습 전환 타이밍을 노리겠지만 공격 전개 완성도가 떨어져 득점 연결이 쉽지 않다. 결국 양팀 모두 공격에서 확실한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며 전반과 후반 모두 닫힌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공방은 오가겠지만 득점보다는 서로의 실수를 피하는 운영이 이어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르세유. 마르세유는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전방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오바메양은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순간적인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그린우드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볼 터치 후 마무리 타이밍이 예리하고 좌측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드리블 각도 또한 날카롭다. 호이비에르는 박스 근처 프리킥 찬스에서 인프런트 킥으로 직접 골망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옵션을 제공한다. 이 세 명이 중심이 되는 공격 삼각구도는 전진 패스 이후 빠른 원터치 전환으로 이어지며 상대 수비 라인을 압박한다. 7경기에서 무려 15득점을 기록 중인 마르세유는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넣고 있어 현재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가 완벽히 맞물리며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압박 구조를 완성한다. 또한 수비 전환 시 미드라인 아래서부터 조직적으로 라인을 맞춰 공수 밸런스를 유지한다. 르하브르. 르하브르는 4-1-4-1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지향하지만 전개 템포가 느리고 전환 속도가 떨어진다. 사마타는 제공권과 연계는 괜찮지만 마르세유의 하이라인을 공략할 만큼의 속도는 부족하다. 두쿠레는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패스 방향이 단조롭고 공격 전환 시 결정적인 패스가 차단되는 경우가 잦다. 케츠타는 측면 침투에서 활로를 찾으려 하지만 수비 지원이 늦어 공간 커버에 허점이 생긴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 구간이 하프라인 아래로 밀리며 세컨드볼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반복된다. 전방 압박 강도가 약해 마르세유의 빌드업을 차단하기 어렵고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전형적인 공격 완성도와 수비 집중력의 격차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마르세유는 빠른 패스 순환과 오바메양의 돌파, 그린우드의 마무리를 축으로 한 다이내믹한 공격 패턴이 완성된 상태다. 호이비에르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직접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박스 근처 프리킥이 곧 실점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반면 르하브르는 수비 라인 간격이 넓고 중원에서의 압박 타이밍이 늦어 전반 중반 이후 공간이 점점 열릴 것이다. 마르세유의 공격 템포가 빠르게 이어질수록 르하브르의 수비는 라인 유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린우드의 페널티 박스 침투와 오바메양의 라인 브레이킹이 반복될 경우 마르세유가 일찍 리드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 밸런스, 체력, 결정력 모두 마르세유가 한 수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마르세유 승 강추.
언더오버 강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